저번 언박싱에 이어서 오늘은 국내 기업의 첫 폴더블 노트북 그램폴드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직접 산 건 아니고 아는 형이 리뷰해보라고 무상으로 대여해준 제품입니다. 폴더블 노트북 자체는 레노버 싱크패드 X1 폴드를 시작으로 시장에 출시된 지 3년이 됐지만 워낙 접근성이 낮아서 저한테도 생소한 폼팩터입니다. 그래서 사라, 사지 마라, 제가 쉽게 결론 내리긴 어렵지만 그램폴드의 장점, 애매한 점, 그리고 단점으로 나눠서 리뷰하려고 합니다. 인텔 i5 1335U CPU, 16GB 램, 512GB SSD 스펙, 2560×1920의 QHD 해상도를 길게 늘린 17인치 4:3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특징인 이 제품의 정가는 499만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질적인 출시 당시 구매가는 약 37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일시 품절 상태이며 재입고가 되는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램폴드의 장점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크고 중요한 장점은 바로 4:3 비율의 17인치 올레드 스크린입니다. 17인치라고만 말을 들으면 커버에 얼마나 크겠어 싶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노트북 스크린의 비율이 아니라 4:3 비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화면 면적은 매우 넓습니다. 노트북도 17인치 이상 화면을 가진 제품이 드물지만 특히 태블릿의 형태를 가진 물건 중에서는 독보적인 화면 크기이며 인쇄물이나 사진을 보기에 최적화된 화면 비율입니다. 따라서 컨텐츠 소비나 작업을 위한 큰 화면을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제품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펙 역시 QHD급 해상도와 DCI-P3 100%를 만족하는 색영역, 최대 430니트의 밝기와 무한대의 대비값, 그리고 평균 델타 A1 미만의 색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우수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작품이죠. 두 번째로 그램폴드의 힌지의 완성도입니다. 폴더블 노트북에서 힌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램폴드의 인폴드 힌지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며 어떤 각도에서도 잘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중간에 생기는 주름 역시 빛을 직접 비춰보지 않는 이상 실제 사용 시에 거의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힌지를 그냥 접었을 때는 안쪽에 틈이 보이지만 같이 제공되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이에 끼우고 힌지를 접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 디자인입니다. 그램폴드는 접었을 때 책과 같은 형태가 되며 마그네슘 합금 마감과 힌지 쪽의 브러시드 메탈 마감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검은색이라서 지문이 굉장히 잘 묻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기본 제공되는 스탠드 케이스 역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가죽 느낌의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죠. 디자인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플라스틱 재질의 꽤 넓은 베젤입니다만 이건 폴드를 펼쳤을 때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다만 반으로 접고 키보드를 올려서 노트북 모드로 사용할 경우 다른 노트북에 비해서 베젤이 훨씬 두껍게 보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무게입니다. 노트북 본품만 치면 약 1.2kg, 블루투스 키보드까지 포함해도 약 1.5kg으로 그램폴드의 크기를 생각하면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이는 다른 경쟁 폴더블 노트북과 비교하면 키보드 포함 기준으로 젠북 폴드보다 300g 이상, 스펙터 폴드보다 100g 이상 더 가벼운 것으로 이 무게가 그램폴드의 큰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용 케이스를 끼워버리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되지만 그 얘긴 뒤에서요. 다섯 번째 장점은 소음과 발열입니다. 그램폴드는 쿨링팬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상적인 사용 시에 팬 소음을 들을 일이 많진 않으며 고성능 모드, 부하 시에도 소음은 크지 않습니다. 게임 플레이 시에도 팬 소음은 40dB 미만으로 다른 울트라북들보다 10dB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발열의 경우 사실 게임 시 CPU 센서 온도는 70도 후반까지 올라가고 CPU가 위치한 부분의 기계 표면 온도는 40도 중반까지 올라가지만 쿨링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열기가 직접 몸에 닿을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 장점 다음으로는 애매한 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방금 낮은 소음을 장점으로 언급했는데 소음이 낮은 대신 이 노트북이 사용할 수 있는 TDP 전력은 고성능 모드에서도 약 16W 정도뿐으로 다른 저전력 노트북들과 비교해도 더 낮은 전력 사용량을 가집니다.
어차피 저전력 CPU의 내장 그래픽 모델이므로 성능에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사무용 등 가벼운 용도로 쓸 때는 빠릿빠릿해도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용으로서의 성능은 모자랍니다. 그런데 LG 공식 그램폴드 홍보 영상에서 무슨 이걸로 3D 작업을 하고 프리미어 프로 다중 레이어 편집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던데 그게 되겠냐고요. 푸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 점수를 보면 총점 183점으로 게이밍 노트북은 물론 라이젠 피닉스 노트북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는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는 9분 34초가 걸렸고요. 영상 편집 같은 경우 4K 영상의 컷 편집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메인으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PC 성능을 평가하는 PC마크 10 점수의 경우 총점 5000점 이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벤치마크를 더 보면 시네벤치 점수의 경우 싱글코어 1647, 멀티코어 6674점으로 측정되었고 긱벤치 6는 싱글 2343점, 멀티 8988점이었습니다. 그래픽 성능을 보면 3D마크 타임스파의 그래픽 점수는 1188점으로 우리가 항상 봐오던 그 인텔 아이리스 X의 내장 그래픽과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게임 성능도 몇 개의 게임에서 테스트해봤고 2560x1920 네이티브 해상도와 풀 HD 해상도 양쪽에서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성능은 지금까지 수없이 테스트해왔던 그 인텔 내장 그래픽과 거의 차이가 없는 성능이었습니다. 네이티브 해상도 풀스크린으로는 사실 게임을 플레이하기는 어렵고 해상도를 낮추고 옵션을 낮추면 몇몇 게임은 플레이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화면 자체는 좋으니까 게임은 스트리밍으로 플레이하면 좋지 않을까요? 성능 다음으로 애매한 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그램폴드의 가격은 명목상 정가는 499만원이지만 실질적인 정가는 399만원이라고 봐야 할 텐데 이게 분명히 평범한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스펙 대비 2배 이상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폴더블 노트북에 한정 지으면 젠북 폴드도 정가는 400만원대고 스펙터 폴드의 정가는 무려 50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싼 물건인 건 맞는데 폴더블의 세계에서는 딱히 비싸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애매한 점은 바로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램폴드는 폴더블에 맞춘 윈도우 기능 커스터마이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키보드를 아래쪽에 붙이면 화면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야 되어 있지만 젠북 폴드 같은 경우 화면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트윅을 해놨다고 하고 듀얼 스크린 요가북 99은 뭐 폼팩터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저런 기능들을 많이 준비해 놓은 것과는 달리 그램폴드는 거의 기본 버전 윈도우에 가깝습니다. 일반 그램과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별화된 건 와콤 노트와 반부 페이퍼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 정도? 그리고 가끔씩 화면 회전 관련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나는 걸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요. 네 번째 애매한 점은 바로 펜 지원인데요. 솔직히 말해 애매하다보다 평가가 불가능한 게 그램폴드의 박스 안에는 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구매자들한테 사은품으로 제공됐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노트북을 빌려준 형은 자기한테는 온 게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제품 페이지에도 스타일러스 펜은 별매라고 적혀 있고요. 물론 젠북 폴드처럼 아예 펜을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한두 푼 하는 기계도 아니고 박스에 펜 넣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섯 번째로 애매한 점은 키보드입니다. 그램폴드의 블루투스 키보드는 아주 얇고 가벼우며 그 얇은 두께에 비해서는 키감이 괜찮고 그램폴드 위에 올려뒀을 때 자동으로 무선 충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이즈 자체가 작다 보니까 엔터키의 크기가 작아지고 터치패드의 크기도 작아진 등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램 노트북 쪽이 당연히 키보드와 터치패드는 더 낫죠. 여섯 번째로 이건 장점인지 애매한 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배터리 타임입니다. 72W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균형 모드에서 밝기 100%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 연속 시청 시 17인치 전체 화면일 때는 6시간, 반으로 접어 12인치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7시간 반이 갔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단 배터리가 오래 갔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용량 대비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램폴드의 단점에 대해서 말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단점은
뛰어난 대체제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휴대가 간편한 큰 화면 기기가 필요한 거라면 LG 그램 C7이 반값도 안 하며 화면을 분할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거라면 요가북 99라는 훌륭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램 17은 화면을 접어 작은 가방에 넣지 못하고 요가북 99는 두 개의 화면이 분리되어 있어 한 개의 큰 화면으로 사용하기엔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 화면이 접히는 17인치 태블릿을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램 폴드를 일반 그램이나 요가북 대신 선택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포트입니다. 그램 폴드는 한 개의 썬더볼트 4 포트와 한 개의 USB-C 3.2 포트, 이렇게 두 개의 C타입 포트만 존재합니다. 이어폰 잭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포트가 여기랑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모드로 사용하든 간에 한 개의 포트는 공중에 뜨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젠북 폴드나 스펙터 폴드도 포트가 이 위치에 있는 걸로 봐서 폴더블 노트북의 특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의 출력이 기대보다 작고 소리도 가벼워요. 그램 폴드에는 1.5W 출력의 스피커가 3개 달려있는데 피버 스테레오 스피커라고 불러서 뭔 소린가 했는데 화면의 방향에 따라 3개 중 1개의 스피커를 끈단 말입니다. 가로 방향일 때는 이렇게 2개, 세로 방향일 때는 이렇게 2개의 스피커만 소리를 냅니다. 젠북 폴드나 스펙터 폴드는 쿼드 스피커를 장착해서 한 번에 전부 소리를 내는데 그램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소리도 보급형 윈도우 노트북급입니다. 아이폰 스피커보다 출력이 작아요. 네 번째는 전용 스탠드 케이스입니다.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케이스는 디자인은 제법 예쁘지만 사용성은 나쁩니다. 일단 케이스의 무게만 570g이기 때문에 그램 폴드에 케이스를 씌우고 다니면 총 무게가 2kg이 넘어갑니다. 케이스에 넣으면 노트북 형태로 펼쳐서 사용하기엔 편하지만 폴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기기를 케이스에서 뺀 다음에 케이스를 접어 스탠드를 만든 다음에 폴드를 세워야 하는데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제법 길고 뺐다 꼈다 하면서 오히려 노트북에 기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끼운 상태로 노트북을 세울 수 있는 디자인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더 있는데 스탠드를 만들어 보면 케이스에 달려있는 끈이 앞에 달랑거려서 키보드를 이 앞에 놓고 쓰려고 하면 키보드가 덜컹거려서 타이핑하기 불편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용 스탠드 케이스 대신 소프트 파우치와 가벼운 태블릿 스탠드를 대신 가지고 다니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단점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램 폴드에는 스펙터나 젠북 폴드처럼 내장된 킥스탠드가 없어서 어떤 형태로든 태블릿 스탠드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검증이 덜 된 폴더블 노트북의 내구성입니다. 폴더블 폰은 이제 대중화되었지만 아직도 종종 힌지가 파손되거나 한쪽 화면이 나오지 않는 등의 고장이 제법 생기잖아요. 그런데 노트북은 보통 폰보다는 더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3년, 5년 뒤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멀쩡하게 작동할지는 미지수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램 폴드는 폴더블 노트북의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와 힌지는 매우 잘 만들어져 있으며 좋은 만듦새와 폴더블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7인치의 거대한 올레드 스크린은 오피스 등 생산성 작업들과 사진 편집 등의 작업에 적합해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들과 대체제들의 존재 때문에 그램 폴드를 선뜻 그 돈을 주고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돈 주고는 안 살 것 같고요. 이거 말해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거 원래 주인도 저한테 이거 중고로 팔 수 있겠냐고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